안녕하십니까. 저는 초롱방송의 초롱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잠깐 앞에 인트로 화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마루이 글록 17 이른바 제너레이션 4 젠4라고 불리죠. 예, 마루이 글록 17 젠4 모델을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오늘 이 자리에 찾아뵙습니다. 여러분들 글록 17 하면은 이 글록 하면은 에어소프트건으로 글록은 뭐 다양한, 정말 일본뿐만 아니라 대만, 홍콩 뭐 다양한 회사에서 엄청나게 많은 글록들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조금씩 파가 갈리는 것 같아요. 이 외관이 충실하고 아예 기본으로 뭐 알루미늄이나 아니면 메탈 슬라이드가 장착된 대만, 홍콩 제품들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반면에 기본에 충실한 성능, 신뢰도, 그리고 집탄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기본에 충실한 어떤 마루이 제품들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뭐 다양합니다. 일본 내에서도 마루이 제품 선호하는 매니아들도 있고, 일본은 원래 KSC가 글록의 왕가였어요, 사실. 이게 다양한 글록들이 나오고 헤비웨이트 재질의 각인도 리얼하게 새기고 해서 원래 KSC가 글록의 왕가였는데, 그거를 이제 마루이가 사실상 글록으로 일본 내에서는 천하통일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일본 밖을 벗어나게 되면은 해외에서는 마루이 제품과 뭐 WE 제품이나 아니면 요즘에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우마렉스, VFC 제품들이 많은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 내에서는 여전히 마루이가 좀 많이 강세죠. 마루이가 많이 강세인데, 그런 어떤 성능과 기본, 그리고 집탄성을 중요시하는 분들은 여전히 실제로 게임에 활용하는 분들은 마루이를 좀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아까 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메탈 슬라이드가 세팅돼 있고, 요즘에 또 디테일도 굉장히 많이 신경 써서 잘 만들고 있는 VFC 제품들도 많이 또 선호하는 편입니다. 특히나 이제 VFC 제품 같은 경우는 젠4라든지 요즘에는 또 젠5, 글록 19X 뭐 다양한 최신의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어가지고 글록 매니아들을 굉장히 기쁘게 하고 있죠. 근데 하지만 오늘은 마루이가 가장 최근에 내놓은 신제품이에요. 글록 17 젠4를 소개를 시켜드릴 겁니다. 일본에서는 지난 5월 28일 날 발매를 했고요. 한국에서는 7월 중순부터 지난주부터 이제 정식으로 KC 인증이 완료가 되고 발매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한국 건샵에서도 좀 쉽게 찾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젠4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좀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루이 글록 17 젠4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여러분들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박스를 보시면은, 박스는 기존에 글록 19처럼 좀 박스가 좀 어둡게 변했어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어둡고 세련되게 변했습니다. 세련되게 변했는데, 특히나 박스가 이 글록 젠4의 특징이죠. 여기 사각 돌출 텍스처가 원래 특징인데, 그 박스 전반적인 디자인 무늬가, 배경 무늬가 그렇게 글록 젠4의 사각 텍스처가 이렇게 무늬로 쫙 펼쳐져 있어가지고 누가 봐도 젠4 박스다 라고 아주 주장하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글록 17 젠4 나와 있고요. 그리고 딱 박스에도 보시면은 여기에 젠4 글록 17의 가장 큰 특징이죠. 이 백스트랩이 4종류가 들어가 있는데, 백스트랩이 들어가 있다라는 게 박스에도 이렇게 박스 정면 이 표지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박스가 약간 커졌어요. 그리고 박스가 전반적으로 좀 커졌는데, 백스트랩이 들어가야 되니까 조금 커지긴 했습니다. 근데 그 외에는 뭐 전반적으로 전작인 글록 19랑 거의 동일한 포맷의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스를 열어볼게요. 예. 박스를 열어보면은 글록 17의 본체와 탄창, 그리고 여러가지 뭐 테스트용 삐비탄이라든지 잡다한 구성물이 들어있는 박스가 있습니다. 구성물 박스가 있습니다. 이것까지는 여타 글록 19라든지 여타 다른 핸드건들과 비슷한데요. 백스트랩이 이렇게 종류별로 들어가 있어요. 4종류가.
그래서 가장 큰 차별점이 되고요. 박스 윗 박스에는 뭐 다른 핸드건들과 동일하게 이렇게 매뉴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들 뭐 분해를 한다든지 뭐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다 일본말로 써 있으니까요. 뭐 근데 그림이랑 같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알아보기에는 쉬우실 겁니다. 그리고 윗박스는 치우고, 자, 본체물들은 간단하게 본체와 탄창, 구성물 박스, 그리고 백스트랩 4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스트랩은 여러분들 보시면은 백스트랩은 이렇게 숏 타입으로 2종류가 있어요. 미디움, 라지 사이즈가 있고요. 롱 타입, 즉 비버 테일이라고 그러죠. 비버 테일의 롱 타입이 2종류, 미디움, 라지 이렇게 4종류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손 사이즈와 취향에 맞춰서 바꿔달 수 있도록, 편하게 바꿔달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체와 탄창은 뭐 이따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구성물 박스에는 뭐 똑같습니다. 똑같이 다른 총들이랑 똑같이 테스트용 삐비탄과 총구마개, 안전용 총구마개, 테스트용 삐비탄, 그리고 비어있죠. 그리고 뭐 요즘에 마루이 핸드건들에 다 들어있는 팔로워 스톱이라고 그러죠. 공탄 사격, 탄창에 끼워 가지고 삐비탄 없이 공탄 사격할 수 있는 팔로워 스토프가 2개가 들어있습니다. 지금 사진에는 영상에는 하나밖에 없는데 제가 미리 탄창에 좀 껴놨어요. 그래서 원래는 2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특하게 글록 17에서 볼 수 있는 건데요. 이 백스트랩 교체용, 좀 사이즈가 큰 백스트랩 교체용 고정 핀이 들어가 있고요. 봉지를 뜯어서 보여드릴게요. 고정 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재미난 게 마루이의 과잉 친절에 참 감동했는데, 백스트랩 고정 핀을 빼거나 끼울 때 쓰라고 핀 전용 공구를 넣어줬어요. 근데 이게 재질이 플라스틱이라 쓰는데 조금 조심하게 써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자칫 힘 잘못 주면은 이게 연성 플라스틱이라 부러지거나 뭐 찌그러질 수가 있으니까 좀 살살 써야 되고요. 그래도 아무튼 재밌습니다. 처음엔 얘가 필요 없을 것 같았어요. 왜냐면 저는 원래 뭐 이거 이 취미 하시는 분들 다 가지고 계시겠지만 저도 뭐 다양한 사이즈의 핀펀치가 있어가지고 이걸로 하면 되는데 왜 이게 필요할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얘가 또 나름 쓸모가 있더라고요. 조심스럽게 쓰면서 핀에 어떤 스크래치 상처 안 가게끔, 본체 상처 안 가게끔 살살 쓰게 되더라고요, 요게. 그래서 이렇게 전용 공구 핀펀치, 플라스틱 핀펀치가 들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요번에 젠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께 본체를 보여드릴게요. 본체는 그립이 그 전용 사각 돌출 텍스처로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사람들마다 호불호가 조금씩 갈려요.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조금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아무 생각 없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아무튼 이 사각 돌출 텍스처가 사실상 젠포의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또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젠포 실총도 마찬가지지만 양손잡이용으로 쓸 수가 있게끔 탄창 멈치가 대형화 돼 가지고 좌우로 바꿔 끼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좌우로 바꿔 끼울 수가 있고요. 탄창 멈치가 대형화 됐죠. 좀 누르기 쉽게. 그리고 반대편에 보시면은 똑같아요. 누르는 멈치 사이즈랑 똑같아요. 즉 빼가지고 안에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안에 탄창 멈치 핀 스프링이 있거든요. 가동시켜주는 핀 스프링을 빼고 이 탄창 멈치 빼가지고 반대로 껴가지고는 핀 스프링을 끼우면은 왼손잡이들도 탄창 멈치 쉽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놨죠. 이게 또 어떻게 보면 글록 17 젠포의 또 특징 중에 하나고요. 뭐 다양한 또 부분들이 있는데요. 뭐 각인은 실총 각인 그대로 잘 따라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핑거 그루프도 젠포 특징을 잘 살렸습니다. 젠포. 그리고 또 재미난 게 핑거 그루프가 어떻게 보면 젠5부터는 또 이 핑거 그루프가 없어졌죠. 그래가지고 핑거 그루프의 마지막 모델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나중에 또 다른 세대에서는 다시 또 핑거 그루프가 부활을 할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핑거 그루프가 젠포의 마지막
핑거 그루프가 달려있는 총은 젠4가 마지막이 돼버렸죠. 예. 그 외에 또 재미난 것 중에 하나가 그 외에는 뭐 나머지는 그 글록 19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성은 글록 19를 사실상 글록 19를 베이스로 만들어진 거니까요. 그래서 글록 19와 동일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익스트랙터가 메탈로 별도 부품화돼 있죠. 지금까지는 고급스러운 별도의 메탈 슬라이드 커스텀 업체들이 익스트랙터를 별도 부품화 시켰는데, 마루이에서는 글록 19 때부터는 요 익스트랙터를 별도 메탈 부품화 시켜가지고 디테일 업을 시켜줬죠. 그리고 요 바렐, 틸팅 바렐도 틸팅이 돼요. 틸팅이 되는데, 요것도 글록 19 때부터 틸팅 바렐을 접목을 시켜줘가지고 이 글록 17도 잘 적용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난 것 중에 하나가 글록 19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락킹 블록 핀이 있어요. 그리고 피스톤 핀이 트리거 핀이 있고 위에 핀이 락킹 블록 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마루이 글록 시리즈들은 이 위에 락킹 블록 핀들이 그냥 더미로 그냥 몰딩만 돼 있었어요. 근데 글록 19 때부터 이게 실제 락킹 블록 핀을 끼워 넣었죠. 그래서 지금 이 17도 락킹 블록 핀을 끼워 넣습니다. 실물처럼. 그래서 상당히 좀 리얼해졌어요. 근데 재미난 거는 실총 글록 젠5 글록 17부터는 아예 내부 구조가 좀 바뀌면서 락킹 블록 핀이 아예 실총이 사라져 버렸어요. 마루이처럼. 마루이는 몰딩으로 그냥 흉내냈는데 젠5부터는 아예 이 락킹 블록 핀이 사라져 버렸어요. 실총부터가.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은 마루이가 작정하고 디테일업을 했는데 실총에서는 또 그걸 또 과감하게 생략을 시켜버린 결과가 돼버렸죠. 예, 그런 어떤 특징들이 있고요. 글록 19 때처럼 이렇게 화이트 페인트로 리어 사이트, 프론트 사이트가 이렇게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피막은 뭐 쉽게 벗겨지거나 갈라지진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 슬라이드 커버, 슬라이드 이 뒤쪽 커버가 마루이 19 이전에는 글록 19 이전에는 다 일체형이었는데 19 때부터는 이 녀석이 이제 별도 부품화로 돼 있죠. 그래서 17도 요게가 별도 부품화가 돼 있습니다. 뭐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글록 17의 전반적인 특징들은 이렇게 좀 가장 큰 차이점과 특징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탄창 같은 경우도 이제 살펴보시면은 이 뒤에 인디케이터, 로딩 인디케이터죠. 요 뒤에 탄이 얼만큼 있는지 잔탄이 보여주는 요 몰딩이 돼 있는데, 요게 좀 더 구형 탄창들보다는 좀 더 리얼하게 좀 더 디테일업해서 이렇게 파져 있습니다. 그리고 양손잡이용이니까 탄창 매거진 캐치가 잡아져 이 노치 부분, 홈이 두 개가 있어요. 오른손잡이용으로는 뭐 여기서 끼워진다면 왼손잡이는 또 이쪽으로 또 걸리게끔 두 개가 돼 있습니다. 이 탄창이 노치가 두 개가 양쪽 면으로 있는 거는 전작이었던 글록 22 때부터, 글록 22가 409경 스미스 웨슨 탄을 쓰는 글록 22가 양손잡이 이 탄창이 양손잡이용으로 탄창이 적용이 됐거든요. 마루이 글록도. 그래가지고 뭐 새로운 건 아닙니다만 본격적으로는 이제 이 녀석도 실제로 좌우 바꿔 낄 수 있기 때문에 탄창이 홈이 양쪽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 특징적인 부분들은 크게 뭐 없고요. 전작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무게는 상당히 묵직해요. 무게는 묵직해서 712g 정도 되고요. 탄창을 꼈을 때, 전체 장전했을 때 712g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작동을 한번 시켜볼게요. 공탄 사격입니다. 참고로 삐비탄은 없고요. 참고로 가스는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저기를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퍼프디노 가스를 사용을 했고요. 물론 퍼프디노 가스가 일반 마루이 노말 가스보다 압력이 좀 더 높긴 한데, 그런 것들을 감안해도 이 블루백 감은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면은 과거 글록 19를 거의 능가하는
는가? 이거는 뭐 개인적인 거니까 참고만 하십시오. 글록 19 거의 옛날에 USB 컴팩 모델 버금가는 그 정도의 박력 있는 반동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지거든요. 이제 이따가 또 분해를 할 때 보여드리겠지만 피스톤 자체도 글록 19와 마찬가지로 이제 대구경 15mm 피스톤을 채용을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좀 내부 부품도 좀 강화를 시켰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특징적인 요 젠4의 특징이었던 요 리턴 스프링 가이드 이 부분이 굉장히 대형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리턴 스프링 가이드도 실총과 비슷하게 잘 구현을 했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이 총을 분해하면서 제가 다시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전반적인 반동이라든지 작동성은 굉장히 덜 나오시 거의 핸드건들 중에 마루이 핸드건 중에선 최상급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 성능은 일본에서 테스트한 데이터가 있는데 요즘 같이 좀 더운 날이니까 조금 약간 더 오버해서 나오긴 하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야 되는데 실제로 일본에서 마루이 노말가스와 0.20g 탄을 가지고 실외 영상 30도 여름이니까요. 영상 30도 실외에서 테스트를 했을 때 평균 탄속이 거의 80m/s가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이 나왔고 그 외에 실내에서 영상 24도 정도의 실내에서 테스트했을 때는 평균 탄속이 대략 74m/s가 나왔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차이는 조금씩 그 주변 환경 온도에 따라서 차이는 나는데 대략적으로 그렇게 75에서 한 80m/s가 0.2g 탄의 마루이 노말가스 기준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국내에서는 이제 이 에어소프트건, BB건들이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0.2줄로 제한이 걸리다 보니까 정상적인 성능은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여러분들 백스트랩을 제가 교환하는 것, 그리고 분해 전반적인 기본적인 필드 분해 정비 간단하게 하는 것들 방법을 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스트랩은 제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요 비버테일이고 비버테일로 한번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교환을 해볼게요. 비버테일에 제가 손이 뭐 큰 편은 아니니까 비버테일의 미디움 사이즈로 백스트랩을 제가 교환을 해보겠습니다. 예, 박스는 치우고 여러 기타 필요 없는 부품들은 다 치우고요. 백스트랩 교체용 전용 공구와 백스트랩 교체용 핀, 고정 핀만 남겨둘게요. 아, 그리고 요거는 제가 요 탭도 좀 빼가지고 작업하기에 좀 거슬리니까 요 탭도 좀 빼고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백스트랩을 먼저 교환을 해볼게요. 백스트랩은 간단합니다. 이 안에 이 탄창 넣는 구멍 이 뒤쪽에 백스트랩이 위치하는 이 부분에 요 스위치가 있어요. 스위치가 있어가지고 요 스위치를 손으로 눌러주면은 이렇게 열리죠. 손으로 쭉쭉 손으로 눌러주면 돼요. 그리고 참고로 백스트랩은 이 위에 그냥 더 씌우는 거예요. 여기에 뭐 달려있는 기본 장착되어 있는 백스트랩은 없습니다. 여기가 좀 볼륨이 약하니까 여기를 사람 손 사이즈에 맞춰서 백스트랩을 추가를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백스트랩을 빼기 위해서는 기존의 노멀 백스트랩 핀을 빼줍니다. 노멀 백스트랩 핀에 전용 공구로 요거를 좀 힘을 줘서 빼주시면 되는데 약간의 이렇게 백스트랩 핀을 고정 핀을 이렇게 빼줍니다. 백스트랩 핀 기본 핀이고요. 요게 교체용 핀입니다. 당연히 교체용 핀이 더 길겠죠. 핀 상태에서 백스트랩을 밑에부터 껴야 돼요. 아까 그 스위치를 눌러줘서 노치를 열어서 백스트랩의 요 걸쇠를 이 안에다가 껴주시고 이렇게, 그리고 노치를 닫아주면 얘가 잡아주는 거죠. 이렇게 그대로 지금 비버테일 백스트랩이 세팅이 됐어요. 그대로 껴주시면 돼요. 그냥
이 상태에서 이대로 백스트랩 고정 핀을 반대 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플라스틱 핀으로 살짝 놓고 톡톡톡. 그러면은 끝나요. 비버테일의 백스트랩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 비버테일은 사실 많은 분들이 호불호가 좀 갈려요. 약간씩. 근데 대체적으로 여기 이 부분이 이 엄지손가락과 이 집게손가락 사이 이 속살을 어느 정도 씹히는 게 슬라이드가 왕복되면서 씹히는 거를 확실하게 방지를 해주니까, 그리고 그리핑, 즉 손으로 이렇게 잡았을 때 더욱더 견고하게 잡아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비버테일 스트랩을 많이들 선호를 하시죠. 다만 비버테일이 단점 중에 하나가 뭐 옷 속에서 꺼낼 때 이 걸릴 수 있는 거, 살짝 걸린다든지, 홀스터에서 꺼낼 때 걸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홀스터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뭐 그리고 일반적으로 옷 안에서 뺄 때 어느 정도는 걸릴 여지가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 외에는 사실 견착 이렇게 그리핑 하는데 큰 도움을 주죠. 그리고 딱 손에 아주 딱 있고 더 아주 견고해진 느낌입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이제 기본 백스트랩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똑같습니다. 반대로 핀 빼주시고, 핀 톡톡톡톡톡, 핀을 빼서 완전히 빼주시고, 백스트랩을 스위치를 눌러서 백스트랩을 풀어주시고, 그대로 반대로 이렇게 해서 핀 누른 상태로 빼주시면 바로 제거가 됩니다. 간단하게. 그 다음에 짧은 고정핀을 그대로 다시 껴주시면 되죠. 끼우는 거는, 마무리도 끼우는 거는 다시 핀펀치로 됐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되게 간단합니다. 백스트랩 교체는. 자, 그러면 이제 기본 구조에 대해서, 내부 구조를 알아보기 위해서 간단하게 제가 슬라이드 정도까지만, 슬라이드와 아웃 바렐 정도까지만 분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해는 여타 글록 시리즈와 똑같습니다. 분해 멈치, 양손으로 분해 멈치를 밑으로 내려주신 상태로 슬라이드를 살짝 뒤로 당겼다가 놓으시면은 지가 알아서 앞으로 가죠. 간단하게. 그래서 하부 프레임은 뭐 일부 매체에서는 요 트리거 바라든지 일부 부품들이 좀 강화시켜졌다고 합니다. 좀 개량이 됐다고 해요. 근데 제가 직접 다른 구형 모델과 호환을 시켜본 적이 없어서 호환이 되는지는 제가 100% 장담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아무튼 마루이가 글록 19 발표할 때 많은 부분들이 바뀌고 호환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현장에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거는 직접 해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만, 부품들이 많이 어느 정도 트리거 바라든지 몇 가지 부품들이 좀 강화됐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좀 안에를 보시면은, 보일까요? 안에를 보시면은 여기 안에 이 탄창 멈치를 작동시켜주는 핀 스프링이 이렇게 있습니다. 핀 스프링을 공구라든지 뭐 손으로 빼시면 되거든요. 좀 빡빡하긴 한데, 핀 스프링을 빼시고 탄창 멈치를 빼서 반대로 끼운 다음에 다시 핀 스프링을 위해서 껴주시면은 바꾸는 거, 이 탄창 멈치를 교환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뭐 요 넘버 플레이트로 수동 안전장치 있는 거는 전작 구형작들이랑도 다 동일하고요. 상당히 깔끔하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아웃 바렐을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께. 뭐 슬라이드 내부인데요. 똑같습니다. 피스톤은 15mm 대구경 피스톤을 채용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은 리턴 스프링 가이드가 이중 더블 스프링으로 돼 있죠. 그리고 버퍼도 아주 충분하게 잘 많이 해놨는데, 어떻게 보면은 글록 17 젠4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리턴 스프링 가이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블 스프링 방식으로 해놔서, 요 더블 스프링은 원래 실총 젠4도 젠4 글록 17도 요 더블 스프링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제 마루이만의 에어소프트 건이다 보니까 마루이만의 또 독특한 부분들이 이런 곳곳에 달려있는 버퍼들, 충격 완화를 시켜줄 수 있는 요 고무 버퍼들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하나의 글록 17 젠4의 특징 중에 하나다. 완전히 바뀐 것 중에 하나고요. 예. 아웃바렐도 19와 마찬가지로, 예, 이중 호법이 이중 다이얼로 돼 있어서 슬라이드 홀드 오픈 한 상태로 손가락을 껴가지고 이렇게 조절하기에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그리고 또 재미난 게 이렇게 틸팅 바렐이 된다는 거. 글록 19 때부터 이렇게 틸팅 바렐 시켜줬죠. 예. 피스톤 자체는 15mm 대구경 피스톤을 채용을 해가지고 뭐 손맛이라든지 여타 박력도 아주 좋아졌고요. 또 손맛이 좋아진 것 중에 하나는 요 리턴 스프링과 리턴 스프링 가이드의 비밀이 어느 정도 내포가 돼 있겠죠. 그리고 뭐 동일하게 슬라이드 스토퍼 부분은 별도의 메탈 부품으로 보강이 돼 있고요. 그리고 리어 사이트도 풀어가지고 마루에서 나온 글록용 RMR용 어댑터를 세팅을 하신 다음에 뭐 다양한 사이즈의 RMR을 또 세팅하기가 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리어 사이트도 볼트 하나만 풀면 리어 사이트 바로 빼줄 수 있도록 해놨죠. 예, 이게 다예요. 되게 심플하죠. 특징 중에 하나가 결국은 글록 19 신 시스템을 채용한 글록 19를 베이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글록 19랑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젠4 글록 17 젠4의 특징인 더블 스프링 가이드를 그대로 마루이가 답습을 해서 그대로 표현을 해줬죠. 그리고 또 재미난 것 중에 하나가 마루이의 친절한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리턴 스프링 가이드에 아웃바렐과 잘 세팅을 하라고 이렇게 홈이 있어요. 아웃바렐도 이렇게 돌출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딱 끼워주면은 그냥 딱 세팅이 끝나게끔 편하게 리턴 스프링 가이드 세팅하라고. 몇몇 일부 메이커의 글록 같은 경우 리턴 스프링 가이드 세팅하기가 되게 좀 힘들었던 옛날에 기억이 있는데, 마루이 같은 경우는 좀 친절하게 이렇게 세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립을 하면은 아웃바렐 넣고요. 재미난 게 더블 스프링의 리턴 스프링 가이드인데, 스프링 가이드가 보통은 좁은 쪽이 앞으로 가고 이렇게 좀 두꺼운 쪽이 뒤에 들어가기 마련인데, 얘는 이제 반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이 되게 커졌어요. 리턴 스프링 가이드 부분 저희가 되게 커졌어요. 실총이랑 똑같이 이렇게 되게 커져가지고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자, 이제 조립을 할게요. 여기 아웃바렐 밑에도 블럭에 홈에 블럭 이 돌출물에 리턴 스프링 가이드 홈을 껴줍니다. 그 전에 물론 이제 앞에다 껴주시고 최종적으로 이 홈에다가 맞춰서 그대로 껴주시면은 세팅이 끝나요. 되게 심플하죠. 그 다음에 다시 조립 슬라이드를 조립을 해주면 됩니다. 조립하는 거는 뭐 간단하고요. 예. 작동을 다시 테스트 해볼게요. 예, 가스가 없네요. 마루이 글록 17 젠4가 각자의 특징이 있고, 여러분들 아까 초반에 설명드린 대로
이게 호불호가 조금씩은 갈릴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완전히 ABS 풀 플라스틱인데 이걸 무슨 재미로 사느냐라고 지적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실사 성능이 워낙 뛰어나니까 그래도 서바이벌 게임 하는 분들 부무장으로 쓸 때는 마루이 핸드건들이 최고다, 마루이 노말 핸드건들이 최고다라고 또 평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글록이라는 어떤 글록 17을 어떤 극한으로 튜닝해서 최고의 글록을 만들겠다 라고 하시면은 뭐 스틸 슬라이드 얹고, 그립은 이제 하부 프레임은 뭐 다른 커스텀 업체에서 나온 리얼 타입의 하부 프레임을 세팅하고 내부 부품들도 강화를 시키고 하는데, 기본 베이스는 항상 마루이였죠. 그래서 그런 목적을 가지신 분들도 마루이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렇지만 또 반대로 뭐 마루이 글록 17을 말씀드리는데, 뭐 다른 메이커를 언급하기엔 좀 그렇겠지만 요즘에 워낙 다른 브랜드의 글록 시리즈들이 강세를 펼치고 있어서 언급을 안 하기엔 조금 섭섭하니까 간단하게 언급을 하자면은, VFC 우마렉스에서 VFC를 통해서 이제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하는 글록 17, 뭐 글록 19 종류들, 젠 5, 젠 4, 젠 5도 있고요. 뭐 다양한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런 제품, 그런 신형 제품들도 굉장히 성능적으로나 특히나 외관이 굉장히 잘 만들어졌다고 해요. 슬라이드 같은 경우도 기본 알루미늄 메탈 슬라이드로 세팅을 했고, 그래서 그런 제품들도 또 요즘 들어서, 옛날에는 VFC 글록 스타감스라고 페이퍼 컴퍼니로 이렇게 판매를 했는데 VFC 글록들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어요. 전반적으로 VFC 가스 블로우백 라이플이나 핸드건들이 좋은 얘기는 못 들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굉장히 개선을 많이 하고 시행착오를 겪어서 성능들이 좋아졌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어떤 신제품 글록 젠 5까지 적용하는 신제품들을 많이 내주니까 요즘 소비자분들이 또 그쪽으로도 많이들 이렇게 구입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그래서 저도 이제 알아보니까 국내 VFC 글록 젠 5는 다 그냥 품절이더라고요. 인기가 좋아서 그런지, 굉장히 인기가 좋아서 그런지 다 품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은 VFC 글록, 마루이 글록, 또 다른 회사 뭐 KJ웍스나 아니면은 WE 글록 같은 것들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한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비교해 가면서 설명하는 시간을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루이는 기본에 충실한 제품, 그리고 만들면 항상 업계의 표준이 되는 제품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비비탄을 쏘는 데 있어서는 마루이를 따를 만한 제품들이 없겠죠, 사실. 물론 이제 예외적인 부분들은 있겠지만 최소한 기본은 이상을 해주는 마루이 제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루이를 무조건 뭐 찬양할 필요는 없겠지만, 초보자분들이나 아니면은 많이 써가지고 이제는 어떤 신제품에 대한 욕구가 조금 덜해도 아무런 신경 안 쓰고 편하게 쓰고 싶은 분들은 마루이 제품만한 제품이 없다고 보거든요. 뭐 아무리 쏴도 크게 문제될 건덕지는 없어요. 물론 이제 파워가스 넣고 수천 발, 수만 발 쏘면 어딘가 깨지거나 부러지는 거는 있겠죠. 그런 것들은 뭐 소모품이라고, 내부 부품들은 소모품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 외에는 기본 이상의 성능을 발휘하는 것이 마루이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루이 선택해서 심심하고 조금 심심하다 해가지고 뭐 좀 금방 실증이 나는 어떤 그런 단점은 있겠지만, 그래도 성능적으로나 신뢰도에 있어서 실망시킨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새로운, 그래서 출시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이 마루이 글록 17 젠4도 그런 아주 모범적인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마루이가 나름 다른 메이커들이 엄청나게 많은 제품들을 출시를 하니까 마루이도 거기에 이제 자극을 받아서 좀 많이 이제 좀 디테일업에도 어느 정도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마루이의 어떤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들을 볼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글록 17, 마루이 글록 17 젠4를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나중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다른 메이커의 글록 시리즈들을, 최근에 출시된 글록 시리즈들을 같이 여러분들 비교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재미난 에어소프트건이나 토이건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초롱방송의 초롱이 아빠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